자, 안녕하세요. 자, 저는 오늘 수업을 진행할 교재 육면파워 이용 고등수학 하의 저자 이주엽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단어는 2단원, 함수와 그래프 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무리함수 단원이고요. 유형은 1번부터 16번까지 구성되어 있고 문제는 771번부터 881번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단원입니다. 자, 그럼 역시 내용 설명하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무리식의 뜻이라고 나와 있죠. 무리식. 자, 무리식이 뭐냐? 근호 안에 문자가 포함된 식 중에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입니다. 자, 일단 근호 안에 문자가 들어있는 순간 그때부터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겠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 루트 안에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 루트 x 플러스 1이라든가 아니면 루트 2 빼기 x분의 x 또는 x 플러스 루트 4x 또는 루트 x 빼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루트 안에 문자가 들어있는 형태의 식을 일단 무리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루트 안에 x제곱이 돼서 루트가 없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요. 루트가 사라지지 않는 상태로, 즉 루트 안에 미지수 들어있는 그런 형태는 다 무리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루트가 사라지지 않는 상태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1학기 때 고등수학 상에서 배운 내용을 좀 생각하면 되는데, 자,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려면 근호 안의 식의 값이 0 이상이어야 된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왜?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뭐가 되면? 음수가 되면, 루트 마이너스 3. 이때부터 뭐가 됩니까? 이때부터는 실수가 아니라 허수가 되죠. 허수. 루트 3i. 이런 식으로. 자, 허수 범위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 범위에서 얘기하려면 반드시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뭐가 돼야 된다? 0 이상이 돼야 된다. 즉, 예를 들어서 루트 x 같은 경우에는 이 x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0 이상이 돼야 된다. 이래야 우리 실수 범위에서 얘기할 수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리식을 다룰 때 기본적으로 실수 범위 안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루는 모든 무리식들은 이 근호 안의 값이 뭐가 된다? 0 이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알겠죠? 물론 이 무리식이지만 그 무리식이 어떤 경우? 분수 형태인 경우. 루트 x분의 1 이런 식 분수 형태인 경우에는 당연히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저것도 당연히 만족해야 되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 무리식 루트 2x 빼기 6의 값이 뭐가 되려면? 실수가 되려면 당연히 이 안에 들어있는 2x 빼기 6의 값이 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x의 값의 범위는 3 이상이다. 즉 이게 무슨 역? 정의역이 되는 거죠. 함수에. 자, 그 다음 밑에 무리식 루트 x 플러스 3분의 x의 값이 실수가 되려면 이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은 0 이상이 돼야 되고, 근데 여기서 추가로 이 루트 자체가 분모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분모에 있는 값은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까지도 추가가 돼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 두 개를 동시에 얘기를 하면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마이너스 3 이상이 아니라 크다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리식 다룰 때 뭘 생각해라? 루트 안에, 근호 안에 무조건 0 이상이 돼야 된다. 만약에 분수 형태면은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문제에 접근을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식의 계산. 첫 번째 내용, 제곱근의 성질. 당연히 무리식 자체가 루트를 쓰는 거니까 제곱근의 성질 쓸 수밖에 없겠죠. 자, 두 실수 A, B 돼서 루트 A 제곱은 뭐랑 같다? 절대값에 이랑 같다. 자, 이거 이유는 되게 이미 1학기 때 배웠죠. 고등수학 상에서. 일단 루트가 씌워지면 그때부터 이 식 자체의 값은 무조건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죠. 루트가 있는 상태로 음수가 될 수 없죠. 굳이 루트가 있는 상태로 음수를 만들려면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는 요 방법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루트 안에 a제곱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녀석은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루트랑 제곱은 없어질 수 있는 관계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근데 그냥 없어지면 되느냐? 아니죠. 이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음수.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같은 이런 식의 이 안에 있는 제곱된 녀석이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얘를 그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절대값 씌워서 무슨 형태로? 양수의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는 이 안에 있는 a를 그냥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절대값 씌워서 무조건 양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학에서는 루트가 있는 상태로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이 첫 번째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죠. 루트 안에 뭔가 제곱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루트 바깥에 제곱이 있는 경우. 루트 바깥에. 루트 a 전체 제곱 같은 경우. 자, 루트 a의 제곱을 하게 되면 이때는 그냥 뭘 쓰면 된다? 그냥 a를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이때는 절대값을 쓸 필요가 전혀 없죠. 자, 왜? 루트의 의미가 뭐죠? 루트의 의미가 제곱했을 때. 루트 의미. 루트 a의 의미는 뭡니까? 루트 a가 x다. 자, 이거 의미는 x를 뭐 했을 때? 제곱했을 때 뭐가 돼야 된다? 루트 안의 값, a가 나와야 된다. 이게 루트의 의미죠. 제곱했을 때 이 루트 안의 값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그 녀석을 정말 제곱을 해버려. 그러면 아싸리 뿡 좋죠. 이 루트 자체 의미가 제곱했을 때 이 안의 값이 나온다는 게 루트의 의미인데 정말 제곱을 해버렸으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이 그대로 튀어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루트의 정의대로.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다.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나 루트 바깥에 제곱이 있을 때나. 근데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는 이 안에 있는 a를 그냥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절대가 씌어서 나와서 무조건 양수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루트 바깥에 제곱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이 안에 있는 값을 그대로 끄집어내면 된다. 자, 지금 내 옆에 보면 a가 양수일 때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a가 양수일 때, 아이고, 글씨 왜 이렇게 못 쓰냐? 원래 못 쓰지만. 자, a가 양수일 때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a가 음수해도 상관없습니다. a가 음수해도. 즉, 루트 마이너스 3을 제곱을 때려버리면, 그냥 마이너스 3이야. 이 안에 값이 그대로 나와야 돼. 알겠죠?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고등수학 상에서도 배운 거죠. 루트 마이너스 3 뭐다? 루트 3i. 이걸 제곱하게 되면 루트 3의 제곱은 3.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래서 결과물은 마이너스 3.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뭐 사실 이 결과물 자체가 루트 정의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루트 정의 그대로 생각해 봤을 때 루트 있는 상태 제곱을 하게 되면 이 루트 안의 값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구나. 왜냐면 그게 루트 정의니까. 제곱근의 정의니까. 알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역시 뭐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운 내용인데,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당연히 루트 ab가 돼야 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a, b는 다 양수다. 왜냐면 우리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다 실수 범위에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자, 그 네 번째. 루트 b분 루트 a. 뭐 곱하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나누기도 기본적으로 똑같이 되겠죠. 루트 b분의 루트 a를 하게 되면 하나의 루트 쓴 다음에 b분의 a. 루트를 합친다는 생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또 물론 기본적으로 a, b 다 양수다라는 조건 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을 때 특이한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경우? a, b가 둘 다 뭐이면, a, b가 둘 다 음수면은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생겨서 마이너스 루트 a, b가 돼야 되고, 이 경우에만. 이거 이외의 모든 경우는 얘를 따라가야 되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 b. 그냥 그대로 되는 거. 오직 이 경우에만 곱했을 때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였고요. 자, 분수의 형태일 때도 마찬가지죠. a가 양수, b가 음수. 즉 다시 얘기하면 분자는 양수, 분모가 음수일 때 얘는 루트 b분의 루트 a는 어떻게 바뀐다?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루트 b분의 a로 바뀐다.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는 우의 형태. 즉 루트 b분 루트 a 형태면은 루트 b분의 a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뭐 증명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이미 1학기 때 했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좀 항상 기억을 하는 게 좋죠. 이게 문제 만들 때 이 내용을 써서 문제를 만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굳이 이 단원이 아니라 다른 단원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게 특수한 경우 잘 기억하세요. 이 특수한 경우. 이걸로 문제 만들 조건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분모 유리화. 이것도 이미 아는 내용이죠. 자, 루트 b분의 a. 자, 분모에 루트가 있다. 우리 분모에 있는 루트는 보통 뭐 하는 게 좋다? 없애는 게 좋다. 뭐 계산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위에 뭘 곱해서 이 루트 b랑 똑같은 거 곱해가지고 밑에는 루트 b의 제곱. 즉 그냥 b가 나오도록 만들어서 분모에는 더 이상 뭐가 없게? 루트가 없게. 즉 분모를 유리수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인 거죠. 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루트가 분모는 없어지지만 분자에 생기긴 하죠. 하지만 분모에 있을 때보다는 분자에 있는 게 좀 더 계산하기도 편하고 보기에도 좋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루트 A 플러스 루트 B분의 C. 이거 유리화하려면 뭘 해야 된다? 루트 A랑 루트 B랑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를 아래 위에 똑같이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분모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한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즉,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래서 루트 A의 제곱은 A, 루트 B의 제곱은 B. 그리고 두 개를 뺀 형태가 나오는 거죠. 합차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더 이상 분모에는 뭐가 없다? 분모에는 루트가 없는 형태. 즉, 분모의 유리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뭐, 이것도 이미 1학기 때 다 배운 내용이라 굉장히 쉽죠. 밑에 뭐 예시가 있긴 한데, 예시까지는 안 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1학기 내용이라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자, 그 다음 세 번째, 무리함수의 뜻. 무리함수가 뭐냐? 무리함수는 방금 얘기했던 무리식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함수. 자, 우리가 함수면 기본적으로 y를 써서 y는 fx는 게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죠. 자, 이때 fx가 바로 x에 대한 무리식인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y가 있으면서 y는 루트 x 빼기 1이라든가 y는 루트 2x 플러스 1, y는 루트 x분의 x 같이 함수 형태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이 무리식 형태면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른다? 무리함수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근데 두 번째, 무리함수에서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을 때,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중요한 거는 근호 안에 시계값이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전체 집합을 기본적으로 정의역으로 생각한다. 따로 x의 범위를 주지 않더라도 문제 풀 때 무조건 우리는 이 루트 안에 값이 0 이상이 되는 걸 기준으로 생각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실수 범위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 싫은데, 난 호수 범위까지 생각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은 뭐 따로 공부를 하세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실수 범위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호수 범위까지 얘기는 안 해요. 물론 호수 범위까지 얘기하는 건 또 따로 있어요. 자, 그거는 뭐 따로 공부를 하시고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실수 범위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정의역의 범위를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 예시를 보면 함수 y는 루트 3x 플러스 6의 정의역은, 기본적인 정의역은 이 루트 안이 양수가 되는 경우, 즉 3x 플러스 6이 0 이상인 범위에서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 무리함수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x의 그래프. 자, 이게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를 얘기하는 건데, 자, 첫 번째, y는 루트 ax의 정의역을 구해보자. 정의역. 앞에서 이미 정의역이라는 얘기를 했죠. 루트 안의 값이 양수가 되는 경우.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x의 개수, 이 a의 부호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a가 양수다. 자, a가 양수면은 x도 뭐가 돼야? 당연히 양수가 돼야.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가 돼서 루트 안이 양수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a가 양수일 때 정의역은 x는 0 이상. 자, 그럼 반대로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음수일 때. 자, a가 음수면은 뒤에 곱해진 x가 당연히 똑같이 음수가 돼야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돼서 루트 안이 양수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 x는 0 이하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 다 치역.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수학에서 루트가 씌워지면 그때부터 그 값은 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때 치역은 y 값은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지금 표현해놨죠. 자,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 x 값도 똑같이 양수가 돼야 된다. a가 양수면 x도 양수. 자, 그럼 x도 양수, 그때 나오는 y 값도 양수이기 때문에 1,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래프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그려져야 됩니다. 이런 형태.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a가 뭐일 때? a가 음수일 때는 x도 똑같이 음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x는 음수지만 그때 나오는 y 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2, 4분면에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인 형태, y는 루트 x를 가지고 좀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자, 당연히 우리 안에 게 양수니까 x는 0부터 넣을 수 있겠죠? x 0일 때는 루트 0은 0이니까 원점을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1이면은 당연히 루트 1은 1이니까 y도 1. 자, x는 그 다음 내가 x는 4로 좀 뛸게요. 이렇게 4까지. 그럼 그때 y 값은 얼마? 루트 4는 얼마? 2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9까지 뛸게요. 9. 9일 때 y 값은 뭐가 되니까? 3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래프가 되게 좀 갈수록 이 값이 커지는 게 둔화가 되는 약간 요런 식의 그래프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루트의 그래프 자체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루트의 그래프는 어떤 형태다? 이런 식으로 뭔가 갈수록 커지는 정도가 둔화되는 형태가 기본적인 형태다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도 저는 곡선 형태 표현이 되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경우?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경우. 자,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당연히 이 y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y값 무조건 음수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학에서 루트 자체의 값은 양수거든, 무조건. 실수 범위 내에서는. 자,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그 앞에 마이너스 붙였으면 당연히 음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y값은 무조건 음수로 나올 거다. 자, 그리고 이때 a가 양수일 때는 역시 x도 양수가 돼야 됩니다. 왜? 루트 안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 위의 내용이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a가 음수면은 당연히 곱해지는 x도 음수가 돼서 두 개를 곱했을 때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음수다. 이때 y값, 치역은 루트는 무조건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결국 y값은 음수 0 이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프가 몇 가지? 이게 두 가지 나오는 거죠. a가 양수일 때는 x도 양수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y값은 음수니까 결국 4분면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당연히 x도 음수가 돼야 되고 그때 나올 y값은 음수기 때문에 둘 다 음수니까 x, y 둘 다 음수니까 3, 4분면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아이씨, 색깔 다른 색으로 할걸.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위에 거든 밑에 거든 그 그래프의 시작점은 무조건 원점이란 거죠. 이게 중요하죠. x가 0일 때 루트 0은 0이 돼서 원점에 시작한다는 거. 이 시작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래프 가지고 놀 때. 그래서 저 시작점 잘 아시고요. 자, 그리고 이때 함수 y는 마이너스 루트 ax랑 y는 루트 마이너스 ax,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x의 그래프는 원래 가장 기본적인 형태. y는 루트 ax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 이 녀석을 y축 대칭, 또는 이 녀석을 x축 대칭, 또 이 녀석을 원점 대칭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래프다. 이것도 역시 1학기 때 배워서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x의 부호가 바뀌면 자, 이 두 녀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여기 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여기 이항하면 여기 있다는 거거든. 즉 y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거든. y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는 x축 대칭이라는 거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얘를 x축 대칭한 거, 이 밑에 그려지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얘 두 번째 녀석 같은 경우 마이너스 ax. 자, 마이너스 ax는 a 곱하기 마이너스 x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즉 원래 형태에서 x의 부호가 바뀌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원래 그래프를 y축 대칭한 거다.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알겠죠? 자, 얘는 뭐 다 바뀌었죠. 루트 앞에도 마이너스, 즉 y 부호 바뀌었고 그 다음에 x 앞에도 마이너스, 즉 x 부호도 바뀌었고 그 말인 즉슨 x축 한 번, y축 한 번, 즉 원점 대칭한 그래프다. 원래 이 녀석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갔고요. 자, 다섯 번째, 무리함수 y는 루트 a의 x 빼기 p 플러스 q 형태의 그래프. 자,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 익숙할 겁니다. y는 루트 a의 x 빼기 p 플러스 q 형태. 자, 뭐 눈치 빠른 사람 딱 보자마자 감이 올 거예요. 얘는 원래 어땠던 녀석을? 원래 y는 루트 ax였던 녀석을 평행 이동한 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원래 녀석 x 자리에다 뭘 넣었습니까? x 자리에다가 x 빼기 p를 넣었죠. 자, 수학에서 원래 시기에 x를 x 빼기 p로 바꿨다는 걸 뭘 의미한다? x축을 얼마만큼, p만큼 이동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뒤에 붙은 q는 뭘 의미합니까? 뒤에 붙은 q는 원래 다시 이항하게 되면 y 빼기 q를 의미한 거죠. y 빼기 q. 즉 다시 하면 y 자리에 y 빼기 q를 넣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이랬던 형태에서. 자, 그 말은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식의 의미는 뭐다? 원래 어땠던 녀석을 y는 루트 ax, x 앞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붙어 있어야 되겠죠. 이랬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x축으로 p만큼 y축 q만큼 이동한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다라는 거 눈치를 채라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은 결과적으로 자, 이런 기본적인 형태 y 루트 ax 그래프는 무조건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시작점은 무조건 원점에 시작하죠. 원점에 시작해서 뭐 이렇게 커지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녀석을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자, 그 다음에 y축 얼마만큼? q만큼. 자, 그러면 시작점이 여기로 바뀌는 거죠. 원점이었던 게. 그래서 이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커지는 형태의 그래프. 그래서 앞에서 내가 얘기했지만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작되는 점이 되게 중요하다. 얘를 알아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는 다 똑같습니다. a가 양수일 때 당연히 a가 양수면은 곱해진 x 값도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x는 p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p 이상. 왜? 지금 우리 이 식 같은 경우는 x 빼기 p가 곱해져 있는 거거든. 근데 이 a가 양수니까 뒤에 곱해진 것도 양수. 즉 x 빼기 p가 양수. 그러면 x는 p 이상. 자, 이때 치역. 이 루트가 있는 것 자체가 양수가 되면은 0 이상에다 q를 더했기 때문에 y 값은 q 이상이 나온다는 거죠. 치역은. 자, 그리고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면은 뒤에 곱해지는 x 빼기 p는 똑같이 음수가 돼야 되니까 0 이하. 즉 x 빼기 p가 0 이하가 되려면 x는 p 이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치역은 치역은 항상 똑같죠. 왜? 왜냐면 루트 자체는 무조건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 루트가 있는 거는. 그러면 0 이상에다가 뒤에 q를 더했으니까 치역은 q 이상.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참고로 보면 함수 y는 루트 ax 플러스 b에다가 플러스 c의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반드시 이런 형태를 고쳐가지고 그려야 된다. 왜? 이 형태를 고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원래 어땠던 녀석을 원래 y는 루트 ax였던 녀석을 평행 이동해서 그린 거네 라고 우리가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평행 이동을 알 수 있는 형태의 식으로 고쳐서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예시를 볼게요. 자, 식이 y는 루트 2x 빼기 3에다가 빼기 1로 표현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y는 루트 일단 x 앞에 2가 있으니까 2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2분의 3으로 표현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다시 곱했을 때 3이 되니까. 그 뒤에 빼기 1은 그대로 있고요. 자, 이렇게 표현해줬으면 이제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뭘? 자, 얘는 원래 어땠던 녀석을 원래 y는 2x였던 루트 2x였던 녀석을 x축을 얼마만큼? 2분의 3만큼. y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구나. 이렇게. 원래 이랬던 녀석을. 자, 이 녀석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자, x 앞에 곱해진 개수 양수니까 당연히 x도 양수. 양수 그려주고 그때 y값도 당연히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건데 자, 이 녀석을 x축을 얼마만큼? 2분의 3만큼. 그럼 여기 2분의 3. y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자, 그럼 이랬던 시작점, 원점이었던 시작점이 여기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이런 형태 그래프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죠? 식만 바꿀 수 있으면 되게 쉽죠? 그때 이때 정의역은 x값은 2분의 3부터 쓸 수 있으니까 x는 2분의 3 이상. 그때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높은 쪽에서 그래프 그려지니까 y값은 마이너스 1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은 2분의 3 이상, 치역은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쉽죠? 자, 그래서 이제 무리함수 마지막 내용까지 다 봤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1번.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문제는 771번이고요. 루트 4x제곱 빼기 5x 빼기 6의 값이 실수가 된다. 실수. 자,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실수의 반대는 호수밖에 없죠. 자,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의 x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죠. 루트가 있는데 실수가 돼야 된다. 그 말은 루트 안에 있는 4x제곱 빼기 5x 빼기 6이 당연히 0 이상이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지면 즉 루트 안에 음수가 되는 순간부터는 실수가 아니라 허수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거 뭐 일단 인수분해 되면 좋은데 내가 인수분해 되게 만들었던가?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되려나? 4, 1 3, 2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아, 반대네? 자, 반대로 얘는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되게 되면 곱했을 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x자로 곱한 다음에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8이랑 3 더하면 마이너스 5 딱 떨어지죠? 자, 그럼 인수분해 하게 되면 위에는 한 녀석은 4x 플러스 3, 한 녀석은 1x, 즉 x 빼기 2. 자, 우리는 이 녀석이 뭐가 되기 원한다? 0 이상이 되기 원한다. 자, 2차 부등식에서 0보다 같거나 크다는 얘기는 이 작은 놈보다 작고 큰 놈보다 커야 된다. 이 각각을 0으로 만든 값을 찾았을 때. 자, 얘가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3, 얘가 0이 되려면 x는 2. 자, 그럼 우리가 찾는 x의 범위는 작은 놈보다 작아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하거나 아니면 x는 뭐이거나 큰 놈보다 커야 되니까 2 이상이거나 이것 또는 이거. 이게 바로 x의 범위가 되는 거겠죠. 루트 아닌 양수가 되는. 알겠죠? 쉽죠? 이건 뭐 사실 뭐 1학기 내용이라 봐도 무관한 내용이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 제곱근의 성질. 문제는 775번이고요.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빼기 B는 양수, 그 다음에 A, B 곱한 거는 음수일 때 루트 A제곱 빼기 2A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B를 간단해라. 자, 일단은 이게 루트 안에 이 녀석부터. 이거 굉장히 많이 본 거죠. 곱셈공식에서. 뭐의 제곱? A 빼기 B의 제곱이죠? 근데 얘가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 자, 얘는 그냥 루트 안에 이렇게 그냥 들어있고요. 얘는 그냥 절대값이고요. 자, 여기서 내가 뭘 하라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을까? 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앞에서 했던 얘기 기억나죠? 루트랑 제곱 없어지는 거 아니야? 자, 없어지긴 하는데 그냥 없어지면 안 되죠. 왜? 왜냐면 수학에서 루트가 있는 상태로는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절대값 붙여서 양수 형태로 끄집어내야 된다 했었죠?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는. 즉, 뒤에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루트랑 제곱이 사라지는데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절대값 씌워야 된다. 제곱이 루트 안에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절대값 B.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절대값 풀으라는 겁니다. 절대값을. 절대값 풀으라고 이렇게 범위를 준 거죠. 자, A 빼기 B가 양수다. 양수면 어떻게 풉니까? 안에 게 양수면 그냥 양수 그대로 끄집어내면 되죠. 우리가 어차피 절대값 씌웠다는 거는 양수를 만드는 행위니까. 자, 그 다음에 AB 곱한 게 뭐다? 음수래. 즉, AB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 이거 그럼 누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인지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얘를 통해서. 자, 마이너스 B를 이항하게 되면 A가 B보다 크다. 당연히 큰 놈이 플러스겠지. 작은 놈이 마이너스고. 자, 그래서 뒤에 절대값 A 어떻게 풀면 된다? A가 양수니까 A를 그대로 쓰면 되고, 이 절대값 B 같은 경우에는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B. 얘 풀면. 근데 이 앞에 또 뭐가 있다? 마이너스 한 개 더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마이너스면은 플러스 바뀐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B 사라지고요. A 더하기 A는 몇 A? 2A. 이게 바로 뭐다? 답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으라고 만든 문제예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유형 3번 음수의 제곱의 성질. 문제는 780번이고요. 자, 루트 A 빼기 4나 루트 2 빼기 A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A 빼기 4 곱하기 2 빼기 A가 됐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A에 대해서 루트 A 빼기 2의 제곱에 루트 A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루트 안에 A 빼기 5의 제곱이 있는 거를 간단히 하라. 자, 일단 이거 우리 왜 일반적으로 루트끼리 곱하면 하나의 루트를 만들 수 있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앞에 마이너스 나왔다. 특수한 경우죠. 어떤 경우? 두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이 모두 뭐일 때? 음수일 때만 그렇게 되는 거죠. 음수일 때만. 알겠죠? 아, 물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된 게 있으면 저 결과값도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0 이하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은 A는 4 이하면서 A는 뭐 이상이다? 2 이상이다.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알겠죠? 자, 이제 얘를 가지고 이 절대값 풀면 되는데, 자, 루트 안에 제곱이 있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절대값 씌워서 절대값 A 빼기 2. 뒤 것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A 빼기 5.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건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 풀어보면, 자, A 빼기 2. 근데 A가 2 이상이야. 2 이상에서 2를 뺐다는 거는 이 안에 게 무조건 0 이상이라는 얘기니까 A 빼기 1을 그냥 그대로 끄집어내면 되는 거고요.
자, 뒤에 A 빼기 5. A는 아무리 커봤자 4랑 같을 수밖에 없는데 쟤는 빼는 게 5니까 무조건 음수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 안에 음수 그 말은 마이너스 붙여서 요렇게 절대값 풀어야 된다. 근데 이 앞에 플러스. 플러스면은 뭐 따로 표시를 안 해줘도 상관이 없긴 하죠. 플러스니까. 플러스는 따로 안 써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 가로를 풀게 되면은 A 빼기 2에다가 빼기 A 플러스 5. 자, 그럼 A는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랑 5를 더하면 결과값은 얼마? 3. 그래서 답은 얼마? 3이란 걸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건 앞에서도 얘기했던 특수한 제곱근이 계산이 되는 경우. 루트끼리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 아, 이 루트 안에 게 둘 다 뭐일 때? 음수일 때구나. 물론 0을 포함해도 되고요. 자, 알겠죠? 어차피 둘 중에 하나도 0 되면은 0 곱하기 뭐씩은 다 0이 되니까 0이 포함돼도 됩니다. 가끔씩 이게 무조건 음수만 표현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0까지 포함해도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4번 분모의 유리화. 문제는 787번이고요. 자,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분의 1에서 뭘 빼자?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분의 1을 빼자. 이거 간단히 하자. 자, 이 문제는 애초에 되게 중의적인 내용으로 만든 문제입니다. 중의적인 내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왼쪽 거 봐봐, 왼쪽 거. 왼쪽 거 보면, 분모에 루트가 있네?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거 유리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즉, 이 녀석 유리화 한 다음에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유리화 하려면 아래 위에 뭐 곱해야 된다? 이 분모에 있는 게 이 녀석이니까 이 녀석과 똑같이 생겼는데 가운데 부가 반대인, 플러스인 걸 곱해주는 거죠.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밑에 분모는 무슨 일이 발생하죠?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될 거야. 즉, 앞에 거 제곱하면 루트 날아가니까 앞에는 그냥 x 플러스 1. 뒤에 거는 역시 루트가 날아가면 그냥 x.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죠. 이해되죠? 자, 그런데 얘는 굳이 분모 유리화를 할 필요가 없도록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부터. 왜? 두 분수를 지금 빼고 있잖아. 그런데 이쪽 분수의 분모는 루트 x 플러스 1에다 플러스 루트 x. 즉, 이 녀석과 똑같이 생겼는데 이 가운데 부가 반대 녀석이죠. 즉, 얘는 각각 유리화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두 분수를 모아서 통분해서 계산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되는 거죠. 결국 그 말이 유리화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통분한다. 이 녀석 분모 분자에 뭐 곱해라? 얘를 곱하는 거죠. 반대로 통분하려면 이 녀석 아래 위에 뭐 곱해야 된다? 여기 분모에 있는 이 녀석 똑같이 곱하는 거고. 그 행위 자체가 결국 이 각각을 뭐 하는 거랑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알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분모는 뭐가 되냐? 분모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랑 얘를 곱하게 되면 앞에 거에 제곱하면 그냥 x 플러스 1. 뒤에 거 제곱하면 x. x 플러스 x를 빼게 되면 분모는 1. 자, 이제 분자는 얘는 아래 위에 얘를 곱했잖아.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빼기 이 녀석의 아래 위에는 얘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차피 분모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냥 1이니까. 분자만 신경 쓰면 이 가로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얘는 뒤에 거는 뭐가 된다? 플러스 바뀌고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얘랑 얘는 사라지고 루트 x가 몇 개? 2개니까 답은 2루트 x가 될 거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문제 자체 만들 때부터 결국 통분이랑 분모 유리화가 똑같도록 문제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통분을 한다는 생각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각각 유리화해서 계산한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고요. 행위 자체도 똑같고 통분하는 거랑.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5번 무리식의 각 구하기. 문제는 797번이고요. 자, x가 3분의 루트 3일 때 루트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루트 x 빼기 1분의 1의 값을 구해라. 자, 설마 이 상태에서 이 x 자리에다가 얘를 다시 집어넣으려는 사람은 없겠죠? 3분의 루트 x를. 3분의 루트 3을. 자, 그렇게 되면 루트 안에 또 루트가 들어있는 형태 생기거든? 이중근호.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이중근호 쓰지 않도록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풀면 안 될 거고요. 그럼 당연히 뭘 하자? 뭐 통분, 얘도 똑같아.
통분한다는 생각으로 계산하든 그냥 각각 유리화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계산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난 통분한다는 생각으로 해볼게요. 통분. 즉, 이 녀석의 아래 위에는 뭐 곱하고 이쪽에 있는 분모를 곱하고 이 녀석의 아래 위에는 이쪽에 있는 분모를 곱하고 자, 그럼 분모는 뭐가 된다? 분모는 루트 x 플러스 1이랑 루트 x 마이너스 1을 곱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쪽 분자에는 루트 x 빼기 1 뒤에 분자에는 루트 x 플러스 1 이런 형태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저 두 개를 계산하게 되면. 자, 그럼 밑에 분모는 뭐가 되고요?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루트 x 제곱하면 x 빼기 분자 1 제곱하면 1. 자, 이 가로 풀면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1이니까 루트 x는 날라가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상태에서 이제 x에다 뭘 넣자? x에다 3분의 루트 3을 넣자.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3분의 루트 3 빼기 1분의 마이너스 2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마저 계산하면 분모에는 3분의 루트 3 빼기 3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2를 1분의 2로 생각하게 되면 번분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번분수 쓰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밑에는 루트 3 빼기 3분의 3이 6 이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 마이너스가 좀 거슬려요. 그 밑에다 넣을게요. 분모 쪽에. 그러면 이 녀석의 부호가 싹 다 바뀌는 거니까 루트 3 빼기 3이 아니라 3 빼기 루트 3으로 바뀐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녀석 값은 보기에 있습니까? 없죠. 왜? 당연히 유리화하라고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자, 이 녀석의 아래를 뭐 곱하자? 이거 유리하려면 3 플러스 루트 3을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분모는 뭐가 되고 앞에 거 3의 제곱은 9 빼기 루트 3의 제곱은 4 분자 쪽에는 6 곱하기 3 플러스 루트 3 자, 근데 9 빼기 3이 얼마입니까? 9 빼기 3이 6이죠. 즉 분자에 있는 6에는 약분이 되겠죠. 남는 거는 분자 쪽에 있는 3 플러스 루트 3은 남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뭐 굉장히 이지한 문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6번. x가 루트 a 플러스 루트 b, y는 루트 a 빼기 루트 b의 꼴이 있을 때 시계값 구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제 보면 x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루트 3 빼기 1, y는 루트 3 빼기 1분의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져 있죠. 뭔가 뒤집은 형태지, 역수 형태죠. 이때 루트 x제곱 빼기 xy 플러스 y제곱 값을 구해라. 자, 설마 순진하게 x값 얘를 그냥 그대로 여기 집어넣어서 제곱하고 y값 얘를 그대로 여기 넣어서 제곱하고 그 다음에 x, y 자리에 이 두 개를 넣어서 바로 계산하고 이게 일일이 다 계산하라고 문제를 만들지 않았겠죠. 상식적으로. 그쵸? 문제 만든 사람이. 그렇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라고 문제를 만든 경우는 잘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자, 그럼 일단 뭐 할까? 자, 여기서 x, y를 좀 보기 좋게 고치기 위해서 각각 유리화를 해볼게요. 유리화. 자, 그럼 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원래 루트 3 플러스 1분의 루트 3 빼기 1인데 이 녀석의 분모 분자를 뭐 곱하자? 루트 3 빼기 1을 곱하자.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자, 그럼 얘는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분모에서는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루트 3을 제곱하게 되면 3. 뒤에 거 1을 제곱하면 1이니까 이게 분모. 자, 그 다음에 분자는 결과적으로 루트 3 빼기 1을 똑같이 두 번 곱하는 거니까 루트 3 빼기 1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마저 계산해 보면 분모는 뭐가 되고요? 2가 되고요. 분자는 루트 3의 제곱은 3. 두 개 곱한 거에 몇 배? 2배. 그 다음 끝에 있는 1의 뭐?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앞에 숫자는 얼마? 4. 근데 4인데 앞 밑에 2가 있으니까 약분하게 되면 2가 나올 거고요. 이 앞, 루트 앞에 있는 2는 역시 2랑 약분되면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자, 그래서 x는 2 빼기 루트 3이라고 심플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y도 마찬가지겠죠. y의 형태는 뭡니까? 루트 3 빼기 1분의 루트 3 플러스 1이니까 똑같이 아래 위에 뭐 곱하자?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하자. 이렇게. 자, 그럼 얘도 술술술. 즉 3 빼기 1분의 위에는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
자, 그럼 분모는 뭐가 되고 2가 되고 얘는 역시 얘는 바로 계산할게. 루트 3의 제곱은 3, 1의 제곱 1이니까 더하면 4. 2개 곱한 건 몇 배? 2배. 그러면 2 루트 3. 근데 밑에 분모에 있는 2랑 약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2 플러스 루트 3이 된다. 이게 누구 값이다? 이게 바로 y 값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구해야 될 게 루트 안에 x제곱 빼기 xy 플러스 y제곱이죠. 저 모양을 준 이유는 되게 뻔하지 않습니까? 자, 이 녀석은 루트 안에 뭐의 제곱? x 빼기 y를 제곱한 거에다가 뭘 더하고 있는 형태다? xy를 더하고 있는 형태 아닐까요? 맞잖아. 이거 제곱하게 되면 이 x제곱 y제곱에 2개 곱한 거 2배 마이너스 2개 xy가 나오는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xy밖에 없으니까 xy를 한번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보면 우리 지금 이미 x랑 y의 심플한 형태 구했거든요. 자, 그러면 x에서 y를 빼자.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자. 빼게 되면 2는 날라간다는 게 보이고요.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루트 3 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 이거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xy 곱한 거. 자, 이 두 개 곱하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한 개는 2 빼기 루트 3, 한 개는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합차 공식 쓰면 되죠. 자, 그래서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앞에 있는 2의 제곱 빼기 뒤에 있는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2의 제곱은 4고요. 루트 3의 제곱 3이니까 4 빼기 3은 얼마? 1. 자, 마이너스 2 루트 3을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는 제곱하면 4고요. 루트 3은 제곱하면 3이니까 4, 3, 12. 자, 그럼 최종의 결과는 루트 안에서 10이랑 1을 더하는 거니까 답은 루트 13이란 걸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얼핏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정말 계산도 별거 없습니다. 그냥 아는 대로 하면 되는 계산이에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7번. x는 a 뿔만 루트 b의 꼴이 있을 때 시기값 구하기. 문제는 815번이고요. 자, x가 루트 3 빼기 루트 2분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2일 때 루트 안에 x 세제곱 빼기 10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있는 요거의 값을 구해라.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 x값을 그대로 여기 때려 넣어서 계산하라고 문제를 만들지는 않았겠죠. 만드는 사람들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왜 배우는지 생각해봐. 수학적인 사고를 하라고 배우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때려 넣는다? 그건 수학적 사고랑 거리가 멀죠. 자, 그럼 당연히 힌트를 잘 봐야 될 텐데 이 힌트, x 꼬라지가 별로 써먹기 좋은 꼬라지가 아니죠. 특히 뭐 때문에? 분모에 있는 루트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분모에 있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유리화를 해야 되겠다. 자,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뭘 곱하자? 이 분모에 있는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가운데 부호가 반대인 거를 곱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분모는 뭐가 됩니까? 분모는 앞에 거 제곱 3, 뒤에 거 제곱 2. 즉 분모가 1이네. 즉 분모는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겨우 남은 거는 분자에 있는 루트 3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이것만 남는 거죠? 그럼 이거 제곱을 해보면 이제 분모는 안 써도 되겠죠. 어차피 1이니까. 앞에 루트 3의 제곱은 3, 루트 2의 제곱은 2. 합치면 5. 거기다가 2개 곱한 거 몇 배? 2배. 그러면 2 루트 6.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 값이? x 값이. 자, 그럼 이제 x값을 알아냈으니까 이 x값을 저기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게 풀라고 문제를 만들지 않겠죠. 만든 사람들이. 그것도 역시 너무나 단순한 수학적인 사고로 푸는 거랑 거리가 머니까. 자, 보통 이런 식의 힌트가 주어지면 많이들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 루트를 한쪽에 내버려 두는 거야. 즉 5만 넘기는 거죠. 이렇게. 왜?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하는 게 식 만드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자, 이 상태 제곱하게 되면 더 이상 루트가 없거든. 루트를 제곱해버리면 루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2루트 6을 x 빼기 2루트 6은 5랑 같다.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하는 거는 되게 의미가 없죠. 왜? 이거 제곱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 2개 곱한 거 몇 배? 2배. 그 2개 곱한 거 2배 할 때 루트가 살아남거든. 루트가 생겨.
우리는 최대한 루트가 없는 게 계산하기 편한데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형태의 식이 주어지면은 루트를 한쪽에 내버려 두고 양변을 제곱한 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유리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깔끔하게 이제 루트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상태 제곱을 해버리면 x제곱에 빼기 10x 플러스 25는 이게 제곱하게 되면 2의 제곱은 4, 루트 2의 제곱하면 6, 4, 6에 24.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24를 넘기게 되면은 x제곱 빼기 10x 플러스 1은 0이라는 뭔가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옵니다. 자, 이 형태의 식을 이 주어진 문제에 쓸 수 있냐? 당연히 쓸 수 있겠죠. 어떻게? 이 녀석 x세제곱 빼기 10x제곱 플러스 x 얘가 뭘 의미한다? x로 묶게 되면 x제곱 빼기 10x 플러스 1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x 묶게 되면 뒤에 플러스 1이 따로 더해져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구한 게 x제곱 빼기 10x 플러스 1이 뭐다? 0이다. 즉 얘가 0이다라는 거 구했거든? 자, 얘가 0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x값은 이제 뭐든 상관이 없죠. x가 뭐든 간에 0이라고 곱하면 0이니까 남는 거 뭐만 남는다? 1만 남는다. 그래서 답은 루트 1. 즉 1이 답이란 거죠. 몇 번? 1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계산할 때 그냥 무작정 때려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 주어진 힌트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구해야 될 거 그 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그 관계를. 이거 어떻게 쓰라고 저렇게 모양을 만들었을까? 당연히 문제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문제를 만들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세요. 조건식 이렇게 고쳤다.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5를 넘기고 양면 제곱을 하자. 왠지 그러면은 뭔가 여기서 써먹을 만한 어떤 식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식의 그런 유사성 또는 힌트를 찾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항상 이런 스타일로 문제에 접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자,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8번. 무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 문제는 821번이고요. 함수 y는 루트 602x 플러스 b의 정의역이 x는 a2하고 치역이 y는 1 이상이다. 이때 상수 a, b 대해서 a, b 값을 구해라. 자, 일단 이 함수에서 정의역 x값을 보면은 뭘 만족해야 된다? 이 루트 안이 뭐가 되도록 무조건 양수가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루트 안이. 왜냐면 루트 안이 음수가 되는 순간 호수가 돼버리니까 우리는 실수 범위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루트 안에 있는 6 빼기 2x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걸 해보면은 정리해보면 6보다는 2x가 같거나 작다. 즉 x는 뭐가 된다? x는 3 이상이다. 이게 바로 정의역의 범위죠. 아이씨, 왜 마지막에 반대 썼냐? x는 3 이하인데 3 이하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x는 a 이하라고 했으니까 a가 바로 3이 돼야 되겠네요. a가 3. a 구했고요. 이제 치역. 자, 치역이 1 이상이래.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y는 루트 6 빼기 2x만 있었으면 이때 치역은 제일 작을 때가 어떨 때? y값이 가장 작을 때 루트 안이 0이 될 때. 즉 y값은 0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뒤에 뭐가 붙었어? b가 붙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치역은 b 이상이 되는 거죠. y는 b 이상. 이게 치역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이미 치역이 y는 뭐 이상? 1 이상으로 얘기했으니까 이 b가 뭐다? 아, b가 1이구나 라는 것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얼마? 3. b는 1. 자, 그래서 3에서 1을 뭐 하자? 빼자. 그러니까 답은 얼마? 2. 5번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9번.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문제는 827번이고요. 함수 y는 루트 2x 빼기 3 플러스 4의 그래프는 y는 루트 2x의 그래프를 x축, y축 방향으로 각각 m이랑 n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이때 상수 mn을 곱한 거라. 자, 이거는 그거죠. 식을 보고 이 식을 보고 얘가 원래 가장 기본적인 유래했던 형태를 어떻게 평행 이동한 것인가를 알으라고 만든 문제겠죠. 굉장히 쉽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 녀석은 모양을 일단 y는 루트
x 앞에 2가 있어. 그럼 일단 2를 이렇게 묶어내주고요. 그 다음에 x 써주고, 그 다음 뒤에 뭐가 붙어야 2를 다시 곱했을 때 원래 모양이 될 수 있느냐? 그럼 당연히 2분의 3이겠죠. 요렇게. 그래야 2를 곱하게 되면 2x 빼기 3, 원래 형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죠. 뭐 뒤에 플러스는 뭐 계속 혼자 놀고 있고요. 자, 그럼 이러한 식의 의미가 뭐냐? 이러한 식의 의미는 원래 y는 뭐였던 녀석을? 루트 2x였던 녀석을 x 대신에 얘를 넣었다는 거는 x축을 얼마만큼? x축을 2분의 3만큼. 축으로 2분의 3만큼 이동했다는 의미하고, 이 식 뒤에 붙은 y는 뭘 의미한다? 원래 넘기면 y 빼기 4기 때문에 y축으로 4만큼 이동했다는 의미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m은 얼마? m은 2분의 3. 그 다음에 n은 얼마? n은 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네요. 자, 그래서 내가 문제에서 이 두 개의 값을 뭐 해라? 곱한 거. 두 개 곱하게 되면 답은 6이 되겠네요. 됐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0번. 무리 함수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에 대한 문제고요. 문제는 834번입니다. 자, 다음 중 함수 y는 루트 3x 플러스 9 빼기 2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을 모두 고른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녀석의 기본적인 형태에서 어떻게 평행 이동을 했는지를 알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녀석 고쳐볼게요. y는 루트, 일단 x 앞에 3이 있으니까 3 가로치고 x. 자, 그러면 3이랑 x 곱하면 3x 되죠. 근데 뒤에 있는 플러스 9가 되기 위해서는 이 x 뒤에 플러스 3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곱했을 때 원래 형태의 식이 되는 거고, 그럼 뒤에 빼기 2가 있다. 자, 이렇게 고쳤다. 자, 고쳤으면 이 녀석은 원래 어땠던 녀석을? y는 루트 3x라는 녀석을 가장 이런 기본적인 형태를 x축으로 얼마만큼? x 플러스 3, x 자리에 x 플러스 3이 들어갔다는 건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우리 도형의 이동은 빼기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x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된 거죠. 자,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 다음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자, 원래 이런 기본적인 형태는 무조건 시작점 원점이라고 얘기했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점. 자, 그리고 x는 다 양수가 돼야 되겠죠. 앞에 곱해진 숫자 양수니까. 양수. 그때 나는 y값도 양수. 그러면 1, 4분면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원래 y는 루트 3x는. 자, 근데 이랬던 그래프를 x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x축 마이너스 3만큼. y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자, 그럼 시작점이 여기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은,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색깔을 좀 표현해 줄까?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약간 얍사리하게 이렇게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나는 사분면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된다? y축과 만난 점이 어디냐? y축과 만난 점. 이 그래프가. 이렇게 y축과 만나면 양수다? 그럼 이렇게 지나는 거죠. 그러면 1, 2, 3을 지난 거고요. 만약에 y축과 만난 점이 음수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면 1, 4, 3을 지난 거죠.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점 위치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확인한 방법은 되게 쉽죠? y축과 만나는 점,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자, x에 0을 넣게 되면 루트 3 곱하기 3, 즉 루트 9, 그냥 3이죠, 3. 3 빼기 2는 얼마? 1. 그러니까 음수가 아니라 양수 쪽 1이 지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파란색 그래프가 맞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지난 4분면은 1, 2, 3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4번이란 걸 쉽게 알 수가 있네요. 자, 특히 마지막에 요네요. y축과 맞는지 뭐든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것 때문에 틀린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제 넘어가면, 자, 유형 11번.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무리함수 C. 문제는 841번이고요. 자, 함수 y는 a 루트 x 플러스 b 플러스 c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상수 a, b, c의 곱, a, b, c의 값을 구해라. 즉 a, b, c를 다 구해라. 자, 얘는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뭘 눈치를 채야 됩니까? 시작점이 어디다? 이 무리함수 시작점이 마이너스 3,1이다. 마이너스 3,1. 자, 이거 뭘 의미한다? 원래 시작점이 원점이면서 이렇게 커지던 녀석을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통해서 그럼 y는 a 루트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x 플러스 3. 그 다음에 뒤에 붙는 숫자는 플러스 1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x 원래 어땠던 녀석을 원래 y는 a 루트 x였던 녀석을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BC는 결정이네요. B는 3, C는 1. B는 3, C는 1. A를 결정해야 되는데, 자, A를 결정하라고 준 힌트가 있어 보이죠? 어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Y축과 만난 점. X가 0일 때 Y는 어디를 지난다? 4. 즉 0,4를 지난다. 이 녀석이. 얘가. 0,4를 지난다. 자, 그럼 X에다 0을 넣게 되면 루트 3. 거기다 A를 곱한 거. 거기다 플러스 1을 한 게 이 값이 얼마다? 4다. 자, 그러면 넘기면은 A 루트 3은 얼마? 3이다.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주게 되면? 루트 3으로 나눠주게 되면 띡띡 해서 N은 루트 3분의 3. 뭐 유래를 하게 되면 뭐 알겠지만 얘가 3이 되니까 약분돼서 결국 N은 그냥 루트 3만 납니다. 루트 3. A는 루트 3. 자, 그럼 이 세 개를 곱하게 되면 루트 3, 3, 1을 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3 루트 3이 되겠죠? 이게 바로 누구 값? 이게 바로 A, B, C를 곱한 거의 값이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림 보고 힌트 찾으면 되는 건데 앞에서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무리함수 시작점, 값이 시작되는 이 시작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알면은 X축, Y축 얼마나 이동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로 뭔가 미지수 하나 더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그림 주어진 다른 힌트 찾아야 되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내가 힌트를 여기로 준 거죠. Y축과 만난 점을. 알겠죠? 물론 힌트는 뭐 X축과 만난 점을 줄 수도 있긴 한데, 그 문제마다 달라지는 거고요. 자,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2번. 무리함수의 그래프 성질. 문제는 849번이고요. 함수 y는 루트 ax의 그래프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되어 있네요. 자, a가 양수이면 제 1, 4분면 지난다. 자, a가 양수면은 당연히 dn x도 뭐가 돼야? 양수가 돼서 양수 곱하기 양수해야 루트 안을 양수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x는 양수. 그때 y 값은 일단 루트 자체가 무조건 양수 될 수밖에 없으니까 x도 양, y도 양. 아이씨. 자, 그럼 x도 양, y도 양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 그릴 수밖에 없거든. 기억 같은 경우에. 그럼 1, 4분면은 지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제 두 번째, 니은. a가 음수면 당연히 얘가 음수면은 이 x값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되죠. 음수. x값은 음수 쓸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그때 y값은 당연히 루트가 있는 녀석의 y값은 무조건 양수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니은 같은 경우에 얘가 음수일 때. 자, 요 그래프 봅시다. x값이 커지면 y값은 작아진다. x값이 커진다는 거는 여기 있는 게 여기로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x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자, 그러면 그때 이 점의 y값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니은? 맞네요. 기역, 니은 다 맞다. 자, 디귿. 절대값 A의 값이 클수록, A의 절대값 값이 클수록 X축이 가까워진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면 되죠. 어떻게? 자, Y는 루트 X. 그려볼게요. 1일 때 1. 4일 때 2. 9일 때 3. 이런 식으로 루트 x는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커지는 녀석. 조금 삐꾸가 났긴 한데 대충. y는 루트 x. 자, 이번에 y는 루트 2x. 자, x가 1 넣게 되면 1 넣었을 때는 뭐가 나와야 돼? 루트 2. 루트 2는 1과 2 사이 있거든? 루트 2는 이쯤. 자, 그 다음에 4 넣게 되면 루트 8. 루트 8은 2루트 2. 2루트 2면은 루트 8은 루트 9. 즉 3보다 조금 작은 값이거든? 자,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위에서 그려질 수밖에 없죠. 똑같은 x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더 크니까. 똑같은 x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더 크니까.
자, 그래서 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더 이렇게 높아지는 형태가 된다. 이 높아지는 형태가 됐다는 것은 x축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거죠. x축에서 더 떠 있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y축이 더 가까워진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기역,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그래프만 좀 그릴 줄 알면 되게 쉬운 문제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3번. 무리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854번이고요. 자, x가 마이너스 9 이상 3 이하에서 함수 y는 루트 7 빼기 x 플러스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대문자 m, 소문자 m이라 할 때 그 두 m과 m의 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알으라고 만든 문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일부러 내가 이렇게 모양의 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얘는 원래 기본적인 형태가 어땠던 녀석이냐면, 원래 기본적인 형태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였던 녀석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x 자리에 뭘 넣었다? 원래 있던 x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7을 넣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7. 그래야 x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곱해져서 x 7 빼기 x, 즉 x 플러스 7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x 플러스 7. 자, 그 뒤에는 뭐가 붙어 있다? 3이 붙어 있다. 자, 그 말인즉슨 우리는 원래 기본적인 요랬던 녀석을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7만큼. 아, 아니지. 아, 왜 자꾸 x 대신에 x 빼기 7을 넣었다가는 x축으로 7만큼. 7만큼. 그 다음 뒤에 3이 붙었다는 거는 y축으로 3만큼 이동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y는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 자, 얘는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x는 무조건 음수밖에 쓸 수가 없죠. 그래야 음수에서 양수 되니까 루트 안은 무조건 양수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얘는 원래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던 기본적인 형태 그래프인데 얘가 근데 얘를 x축을 얼마만큼? 7만큼 y축을 얼마만큼? 3만큼 이동했다는 뜻이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이 녀석의 그래프가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9부터 3까지. 여기 뭐 마이너스 9부터 3까지 대충. 자, 그래서 요 그래프 상태에서의 최대 최소 찾자. 자, 얘는 x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형태니까 당연히 3일 때 최소값. x가 3일 때 최소값. 그 다음에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9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x에다 3을 넣어보면 3을 넣으면 루트 4 플러스 3 이게 얼마입니까? 루트 4는 2니까 2 더하기 3은 5. 이게 바로 최소값. 자, 그 다음에 x는 뭘 넣었을 때? 마이너스 9를 넣게 되면 7 빼기 마이너스 9.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니까 루트 16 더하기 3. 자, 그럼 얘는 4 더하기 3인 게 7. 이게 바로 뭐다? 최대값.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더하면 5랑 7을 더하면 값은 얼마? 12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알으라라고 만든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14번.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 문제는 859번이고요. 함수 y는 루트 2x 플러스 1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접할 때 상수 k 값을 구해라. 접할 때 상수 k 값. 자, 일단 루트 2x 플러스 1이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알 필요가 있나?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얘는 루트 2로 묶으면은 x 플러스 2분의 1 이런 형태죠? 자, 그럼 얘는 원래 어땠던 녀석을? 원래 y는 루트 2x였던 녀석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y축 뒤에 따로 붙는 건 없으니까 y축으로 이동한 거 없으니까 아마 이런 식의 형태 그래프란 거야. 이 무리함수가. 자, 이때 직선 x 플러스 k. 그 직선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랑 접한다. 접한다는 거는 직선 x 플러스 k 기울기 대략 이런 식이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직선이랑 이 무리함수가 이게 어디 곡선 지점에서 어디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 접할 때 k 값도 구해라. 자, 접한다는 거는 교점이 몇 개? 접한다는 거는 교점이 하나 나온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얘랑 교점 구하는 방법. 수학에서 교점 구하는 방법은 두 식이 똑같은 x, y 값을 가질 때, 두 식이 같을 때, 즉 이 녀석의 y 값, 얘랑 이 녀석의 y 값, 얘랑 서로 어떨 때 같을 때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교점 구하는 방법인데, 자, 그럼 이거 식을 어떻게 할까? 이 루트가 꼴 보기 싫으니까 양변을 뭐 할까요? 제곱을 할까요? 자,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2x 플러스 1, 얘는 제곱을 하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자, 넘겨서 정리하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2로 묶고 k 빼기 1의 x 플러스 k제곱 빼기 1은 0.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거, 요 x에 관한 2차식을 만족하는 x값이 몇 개 나와야 됩니까? 지금 접하니까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x값이 하나만 나와야 되죠. 즉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 한 개. 즉 이 녀석의 판별식 b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이 한 개만 존재하려면.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2의 배수죠. 2의 배수. 그러니까 반근의 판별식, 즉 4분의 t를 쓰게 되면은 x 앞에 있는 거 2k 빼기 1의 절반, 즉 k 빼기 1의 제곱 빼기 ac. a는 x제곱의 개수, c는 상수. 그러니까 그냥 뭐 k제곱 빼기 1만 하면 되겠네.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얘가 0이 돼야 된다. 자, 그럼 앞에 거 풀면은 얘는 k제곱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k제곱이랑 빼기 플러스 1. 자, 그럼 k제곱이 날아가네? 자, 남는 거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1. 즉 마이너스 2k 어딨어요? 가만히 쓰자. 플러스 2가 0. 자, 그럼 k는 얼마입니까? k는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상수 k 값은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다만 푸는 과정 중에 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역할, 뭐 한다? 제곱을 한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이걸 좀 신경을 쓸 수 있으면 좋겠죠.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5번. 무리함수의 역함수와 그 성질. 문제는 867번이고요. 함수 y는 루트 a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그래프가 모두 어떤 점을 지난다? 3,1이라는 점을 지난다. 이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빼기 b 값을 구해라. 자, 일단은 이 함수 자체에 지나는 점이 3,1. 즉 x의 3일 때 y는 1이니까 1은 루트 3a 플러스 1이라고 식을 만들 수가 있죠. 이 함수가 이 점을 지나니까. 자, 일단은 이 녀석, 이 함수를 fx라고 정할게요. fx. 즉 fx는 뭐다? fx가 저거다. 루트 ax 플러스 b다. 이게 정할게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역함수도 3,1을 지난대. 역함수 3을 넣었더니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그럼 이 힌트 준 이유는 되게 뻔하죠. 역함수의 성질. 자, 역함수에 3을 넣어서 1이 나왔다는 거는 원래 함수 f에다가 뭘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여기는 3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거 쓰라고 문제를 애초에 힌트 준 거겠죠. 문제 만들 때. 자, 그러면 fx가 이 녀석이니까 x가 뭘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3이 나온다. 1 넣게 되면 루트 a 플러스 b. 이 값이 얼마다? 3이다. 이러한 식이 나오는 거죠. 자, 아까 첫 번째 나왔던 식이 3,1을 지난다 할 때 이 녀석이죠? 루트 3a 플러스 b는 1. 자, 이 두 식을 가지고 상수 a, b 값을 구하자. 일단 첫 번째 이거 양변은 뭐 할까? 당연히 제곱을 해야 되겠죠.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하게 되면 3a 플러스 b는 뭐다? 1이다. 1은 제곱해봤자 1이니까. 자, 밑에 식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은 왼쪽에 루트가 날아가면서 a 플러스 b고 오른쪽에 3을 제곱하면 얼마? 9 이렇게 되겠죠? 자, 두 식을 뭐 할까? 빼면 되겠네요. 연립하기 위해서. 이 두 식 연립하게 되면 빼게 되면은 몇 a? 2a는 1 빼기 9는 얼마?
마8. 그럼 N은 얼마? N은 마4. 자,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넣게 되면은, 넘기면은 B는 13. 맞나? 맞네.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13이라고 값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내가 A 빼기 B 값을 구해라. 그럼 마이너스 4에서 뭘 빼라? 13을 빼라. 그럼 답은 얼마? 마이너스 17. 답은 몇 번? 1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 보통 일반적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힌트가 주어지면 되게 그 반대로 생각해서 원래함수 기준으로 뭔가 생각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 게다가 이 문제처럼 원래함수밖에 모르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고요. fx 모양밖에 모르는 경우에는. 굳이 저 식을 가지고 역함수를 꾹꾹 만들어서 풀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만들 수 있긴 하지만 굳이 복잡한 길을 갈 필요는 없겠죠. 자,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형 16번. 무리함수의 합성함수와 역함수. 문제는 876번이고요. 자, 두 함수 fx인데 fx는 루트 3x 플러스 1이고요. gx는 x 플러스 1분의 3x 빼기 1. 이렇게 이런 형태의 두 개 있습니다. 이때 g 역함수랑 f 합성한 거에 역함수에다가 뭘 넣은 거? 마이너스 5를 넣은 거에 값을 구해라. 이게 되게 뻔하죠. 합성함수 역함수 성질 쓰라고 낸 거에 되게 뻔하죠. 자, g 역함수 f를 합성한 거에다 역함수를 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각각의 역함수. 각각의 역함수인데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했던 거. 앞에서 배웠죠. a랑 b를 합성한 거에 역함수는 뭐랑 같다? b 역함수랑 a 역함수를 합성한 거랑 같다. 이렇게 바뀌는 거. 순서 바뀌는 거. 알겠죠? 요 내용을 쓰라고 만든 문제겠죠? 자, 그러면은 f 역함수가 뒤에 오고요. 그 다음에 g 역함수가 앞에 와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또 역함수 성질. 역함수의 역함수. 뒤집고 뒤집으면 그 결과물은 뭐다? 원래 거다. 즉, 얘는 그냥 g로 바꾸면 되겠죠. 역함수, 역함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요 두 개를 합성한 거에다 뭘 넣는 거다? 마이너스 5를 넣는 거다. 자, 그럼 일단 우리 뭐부터 구해야 될까? g-5. g-5를 구해서 그 결과를 다시 누구한테? f 역함수에 넣는 거다. 이 녀석이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 자, g-5. x에다 뭘 넣으면? 마이너스 5를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5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6 빼기 1인가? 아, 잠깐 왜 16이라 했냐? 마이너스 15인데. 아, 미리 계산해버렸구나. 자, 그러면 이 결과물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6. 4네 4? 얘가 4네 4? 자, 그러면 역함수에다 뭘 넣은 거? 4를 넣은 값을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값. K라고 놓으면 되겠네. K. 자, 근데 앞에서 얘기했죠. 역함수에 4를 넣어서 K가 나왔다는 거는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원래 함수 기준으로 원래 함수에 뭘 넣었을 때 K를 넣어서 뭐가 나왔다? 4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원래 함수 모양이 주어져 있으면. 근데 이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원래 함수 모양이 주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원래 함수 K를 넣었다. 즉 루트 3K 플러스 1. 근데 얘가 뭐가 된다? 얘가 바로 4가 될 때의 K값이 바로 우리가 찾는 값이다. 자, 일단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 왼쪽에는 루트 날아가면 3K 플러스 1이고 4는 제곱하면 16. 자, 그러면 1 넘기면 빼기 1. 그럼 3K는 얼마? 3K는 15. 자, 그럼 끝났죠? 3K가 15라는 거는 K는 얼마? K가 5라는 얘기네요. 답은 몇 번? 3번.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합성함수와 역함수 그 성질을 좀 쓸 줄 알아라라고 만든 문제겠죠. 쉽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형까지 풀어봤고요. 또 다음 내용을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수업 끝!